오늘 남길 긍정부기자 책은 김미경의 40수업. 이렇게 이거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빼면 이렇게 초록색의 달이 점점 차오르는 아주 예쁜 책입니다. 김미경 씨? 김미경님은 참 저는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40대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기분에 절망?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40대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는 좀 위로를 받았던 책인 것 같아요. 40. 희망이 현실로 드러나는 나이. 이처럼 40대는 원래 가장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에 40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진다. 40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긴 했는데 연봉은 별로 안 오르고 중간에서 힘들기만 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도 있는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을까봐 겁이 나요. 40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40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부터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어느 나이를 살든 상처받지 않는 삶은 없다. 그래도 어릴 때는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도 회복이 빠르다. 매일 나의 쓸모를 확인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상처받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막아주는 상처도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어지간한 상처를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나의 나약함과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어른으로서의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서럽고 힘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매일 자신을 일으켜주는 나만의 예공. 그것이 바로 인생의 철학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중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떻게 나 자신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 고생한 나를 토닥이는 시간도 없이 잠들 수 있을까? 리얼미 리추얼이 없으면 밖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에 쉽게 상처받고 회복하는 것도 어렵다. 중요한 고민도 매일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씩은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나의 안쓰러운 점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선생님과 부모님이 찾아주었던 나의 가능성을 이제는 내가 발견해야 한다. 또한 나의 아픔도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이것이 독립된 어른으로서 존엄 있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 책에서 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나를 돌볼 시간이 사실 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책 읽다 밖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볼 시간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답을 알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기대가 없으면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다. 요번에 막내가 버킷리스트를 엄청 열심히 만든대요. 막내는 자신이 만든 버킷리스트를 완수하느라 하루 14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 몰입하곤 했다. 신중하게 고민하며 버킷리스트를 채우고 하루하루 높은 밀도로 살아갈 힘은 그만큼 자신의 10년 후를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저는 절망에 빠졌었을 때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는 있는데 약간 버거운 느낌? 힘든 것 같고 오늘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맑아지면 미래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오면 이 버거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 여기 김미경 씨가 말한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막 엉엉 울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고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는 미래를 위한 한 줄짜리 소망일 뿐이지만 나의 오늘을 달라지게 한다. 달라진 오늘은 나의 미래도 서서히 달라지게 한다. 지금의 삶이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다면, 팍팍한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면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써보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 희망이 되는가 두려움이 되는가는 조그마한 메모지에 적은 한 줄짜리 소망에 달려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다. 아주 작은 버킷리스트 하나가 마흔의 당신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나 대신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나를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이룬 비교 불가한 가치로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가끔 누군가 함부로 나를 비교하거나 스스로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를 대비해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노트에 쓰고 머리로 외우고 입으로 말해보기를 추천한다. 오랜 시간 해보니 아주 효과가 좋다.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 비교는 상처의 힌트 같은 것이다. 남이 살짝 던진 힌트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스스로 내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픈 법이다. 남이 준 상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남이 던진 말을 받아 내가 나에게 반복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남이 던진 상처의 힌트가 내 하루를 망치고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상처의 힌트들이 들려온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어도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는 있다. 저는 이거를 내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이래서 이랬나 보다 딱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 그 괴로움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상처의 힌트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내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에너지가 강한 사람에겐 우울증도 세게 온다.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에 무섭게 몰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일수록 솔루션을 찾으며 엄청난 속도와 열정으로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한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나 자신에게 최소한의 안부도 묻지 않고 살아간다. 요즘 마음은 괜찮은지, 왜 자꾸 이유 없이 우울한지 묻지 않는다. 힘겨운 나를 위로하는 데는 넷플릭스가 싸고 편하다. 뭔가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물어보지만 마음이 하는 말을 딱히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만약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다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숨막히고 어색할까. 사춘기 아이라면 10번은 더 삐뚤어졌을 것이다. 40살 먹은 어른도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나를 방치했으니 나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도 쓸만한 대답을 못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마음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작은 외풍에도 쉴 새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가 대답을 못하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불행이 닥쳤을 때 나를 위로하거나 일으켜 세울 수 없다. 40이 넘어서까지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에 의존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남을 위로하고 공감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 정작 자기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위로해준 대상을 원망하게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나를 배려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잘못일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내 책임일까?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일으켜줄 의무는 없다.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의 책임은 아니다. 어른이 된 나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줄 책임은 나밖에 없다. 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가족들은 내 배려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권리라고 착각한다. 그리고 나의 당연한 권리 주장을 민폐 취급한다. 공부 모임 간다고? 그럼 나 저녁은 어떻게? 엄마는 식탁 쓰면 되잖아. 엄마 책상이 왜 필요해? 주말에 애들 안 챙기고 무슨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그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들은 내가 이기적이고 못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살면 그동안 누적된 모든 것이 그 집안의 원칙이 된다. 나만 희생하는 억울한 원칙이 통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가족의 부당한 요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쌓이면 우울증이나 화병이 오고 만다. 이거 진짜 맞아요. 저는 제가 잘하면 결국엔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이제 나는 버거워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거워졌는데, 이 과정은 나만 희생하면 이 평화가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왜 나는 불행한데 내가 왜 참아야 되냐? 이런 말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참아야 되냐? 나는 너무너무 불행한데. 너만 참으면 다 행복한데 너 왜 그래? 그 말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맞춰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좀 심술궂은 사람들이, 심술궂은? 아니,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그 사람이 희생한다, 그 사람이 뭐 배려해줬다, 이런 평가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배려해주지만 이 상황에서 어쩔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그냥 말없이 이해해주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너 그때 별로 안 싫어했잖아. 너도 좋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이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맞춤은 옳지 않다는 것. 각각의 관계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충분히 얻어야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 두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단조로운 인간관계는 그 자체로 불안감을 준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거나 떠날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마음 넘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각각의 만족감을 주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잘 둬야 한다. 한 사람에게만 몰입하지 않고 일종의 시스템처럼 관계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다른 관계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40 이후에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들은 사람에게 게으른 경우가 많다. 오랜 친구에게도 연락 안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소극적이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지레 결론 내린다. 그러나 품격 있고 좋은 사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애써야 한다. 결국 사람에게 부지런한 이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안정감 있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이기도 하고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스로 고립되다 보니 그리고 뭐 생활에 치이다 보니 생활 반경이 바뀌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이랑도 만남이 쉽지 않고 여유가 없어지고 이런 핑계를 대고 있었었는데 며칠 전에 정말 10년 만에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결혼식 이후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클라이밍 하라면서 자기 동호회 했었었는데 소개시켜줄까? 이러는데 낯선 사람들이랑 그 운동한다는 게 일단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난 혼자 할 거야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닐까.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걸 보니 이게 나의 문제라는 걸 제 내면 저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40이 넘은 부부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 내가 어떤 여자이고 어떤 남자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렇게 하려면 뭘 도와주길 바라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부부는 진심을 터놓고 어른의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파트너십을 조정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나를 이해해줘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래 부부가 서로 제일 많이 무시한다. 특히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40쯤 되면 부부의 커리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럴 때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태클이라도 걸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어른의 대화. 부부는 진심을 터놓고 어른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실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 원하는 거를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그거는 포인트를 못 맞추고 비난만 하다 보니 싸우게 되고 그러다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저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와 결혼을 하지도 않겠죠. 좋은 습관은 나를 제대로 매니지먼트 해준다.
꾸준히 나에게 몰입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듬성듬성 보면 작년과 똑같은 나인데 촘촘하게 보면 가능성 있는 나, 믿을 만한 내가 보인다. 즉 새로운 나,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저는 일단 지금 책 읽기 습관을 들이고 있고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이제 할머니 살처럼 변해가는 이렇게 팔뚝살도. 그래서 집에서 맨손 체조 같은 운동을 먼저 해볼까. 성공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죠. 이전까지는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일 괴로워하면서 헬스장으로 몸을 끌고 가는 대신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면 운동이 제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주변과 단단하게 연결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공은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립된 상태였는지 내 좌표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동각 커뮤니티에서 멀어져 있으면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40이 넘으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고립시켰다는 뜻이다. 내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판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회사와 집만 오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상과 연결하고 나를 확장하자. 나라는 씨앗을 세상 곳곳에 퍼뜨리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나를 거침없이 보내자. 언젠가 그들과 나란히 서는 순간 그 세상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진짜 저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오늘 하루 만에 읽긴 했는데 생각할 거리가 많고 많이 팔린 이유가 있네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세요.